자, 이제 엇박자 D 2강 들어간다. 2강. 자, 앞부분 줄거리. 그러니까 발단에서도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는 누구야? 나야. 나 서술자야. 나는 1인칭 관찰자고 공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던 조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로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공연에서도 그냥 걔네 엇박자로 평생 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엇박자만 밀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엇박자 뒤에 있어서 엇박자라는 건 개성 표출이고 존중하자를 사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있고, 나 얘 친구는 엇박자 뒤였네. 하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현재라는 구성이고 엇박자 나오는 거 그래서 회고지. 회고적으로 들어간다. 과거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연 시장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고 뿅뿅뿅 하면서 과거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갔다. 회고적이다. 현재와 과거가 넘어갔다라는 거.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어. 합창단이라는 그 합창의 의미 그때 얘기했었지. 음악 선생한테 있어서 합창과 엇박자 D에 있어서의 합창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겠지만 애당초 제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어. 왜? 관심이 없었어. 합창단은 그냥 가서 뭐 할 거야? 쉬거나 혹은 남은 공부하거나 그러려고 갔었던 합창단이었어.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합창단도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실상이 합창단의 실상이고, 합창단은 각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및 민주적 생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활동 중 하나였지만 이거는 명분이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선 전혀 활동하지 않은 합창단이었다. 합창단 자체가 이것도 잘못된 거지. 원래 합창단은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아름다운 하모니를 알려주면서 정서를 고양시키고 아니면 거기서 합창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형식적 동아리였다라는 거. 특별활동이었다라는 거. 자,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은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이 축제를 연습하면서 일이 터진 거죠. 그건 관심 가는 사람이 없었어. 나도 그랬고. 누구만 관심 있었어? 엇박자 D만 진심이었어. 엇박자 D만 진심이었어. 웃기지 않니? 박자가 맞지 않는 사람은, 개성적인 사람은 진심이고, 그러니까 합창하면서 자기 것 개성을 죽이면서 하모니 안에서 그냥 숨죽여 있던 사람들은 솔직히는 합창단에 관심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모순인 거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냥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거나 돌이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주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삶을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돈을 못 보면 못 보나 보다, 이런 수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합창단에 나오는 거야. 돌에 맞으면 그냥 잘못 던졌나 보네. 이런 건 모두의 무관심이고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에 대한 비판인 거죠. 노래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합창단이야.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로 할 만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합창단의 모토가 무관심. 와, 이건 뭐 너무나 역설적인 의미인 거지, 이건 지금. 무관심이 모토면 합창단의 모토는 뭔가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안 좋은 무관심이 있으니까 아주 이것도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치에 맞지 않아.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역설적 인식이라고 해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나도 그랬다라는 거야. 나인 서술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건 나도 의욕이 없다라는 거. 관심을 갖고 어디 도드라지고 싶지도 않고 나도 괴로움이 있었으니까 그냥 편한 데 가서 살고 싶었다라는 거. 내용 어렵지 않아 지금?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하니까 나의 상황.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또 다른 가출. 재도전이야, 동생은 또.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찾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의욕을 갖지 않았던 시기니까 조용히 짱 박힐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합창단이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은 다른 말 원래 협력이거든, 협력. 협력을 해서 노래 부른다는 거잖아. 이게 독창이 아니잖아, 이게.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것은 협력한다라는 뜻인 거고
근데 이 협력을 개성을 갖고 엇박자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데 음악 선생은 이건 협력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협력이라는 단어는 합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협력인데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다. 자, 유토피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지, 유토피아를. 유토피아는 뭐 일주일에 4번만, 4일만이라고 3일 놀고 뭐 이런 게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상향이니까 다른 말로 무릉도원. 그러니까 이상향과 이 유토피아와 같은 단어가 뭐냐? 무릉도원, 도화, 이데아, 이상향. 또 뭐 있어? 하늘, 뭐 별, 섬 이런 것들로 이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단어겠지. 이런 게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다. 합창이라는 것은. 왜냐면 나자 심리가 뭐죠? 얘들아, 이 소설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 심리 파악이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심리 파악이야. 심리. 왜? 대화와 행동을 통한 간접 제시, 심리 파악.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는 왜 자꾸 이런 심리인 거야?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자기 가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협력하고 있지 않지. 그리고 가정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지. 가정 공동체 붕괴 이거 무슨 시랑 연결될 수 있어? 백석 시랑 연계될 수 있지. 이거 백석 시랑. 이때 백석이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한 안타까운 불안과 그걸 하나가 되고 싶은 염원이 백석시잖아. 백석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백석의 시들이 있단 말이야. 여운하는 곡조, 골조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공동체, 거미 뭐 이런 것들이 백석시니까 백석시가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상황이 가족 공동체 해체니까 백석시랑 유사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너희 선생님이 백석시를 연계로 갖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대 특강에서 현대시 특강은 이미 많이 들었어야 돼. 백석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유토피아. 근데 가장 열성적인 건 누구였다? 엇박자 D였다. 달리 여성적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개성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엇박자였는데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뭔지 아니?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얘였는데 엇박이 난다고 가장 비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했지. 합창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친구는 엇박자 D인데 그거를 엇박이 난다는 이유로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했고 오히려 가장 합창에 협력에 관심이 없던 대다수는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였지. 이거 자체가 역설적 상황 인식이지 지금. 대부분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듯한 심정으로 특별한 방향을 하나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 달랐다. 애정이 있었고 열성적이다. 단장을 합찬당이니까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님 질문에 번쩍 손을 들었다. 적극적이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야? 다른 애들은 소극적에서 엇박자지만 적극적이고 얘만 정상적인 건데 얘가 비정상적인 걸로 개성을 말살당하는 현상인 거지. 진짜 얼굴 때문에 음악 선생도 당황할 수 없어. 진짜 네가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해. 뭐 아무도 없으니까 왜 가끔은 동아리 단장은 손들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도 다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그냥 되게 단순한 것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거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단장이 되었으니까 그래 그냥 축하한다니까 마뜩한 거지. 이게 지금 약간 좀 넌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이름을 얻다.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원래 이거 음악 선생이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음악 선생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얘가 왜 날 쪼지?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역할이 주객이 전도됐지.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어. 왜? 선생님이 이건 원래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엇박자가 아니라 우리 이런 곡을 부를 거야. 그럼 애들이 안 하고 싶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우리 이런 곡을 연습하자.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학생 엇박자 D가 어떤 곡을 할 거예요? 글쎄 고민해 보자.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아직 생각 안 해놨는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선생과 학생이 역할이 반대가 된 이걸로도 너희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수 있다.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바뀐 역할. 문학 개념 뭐야?
자, 신장하다라는 건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나다, 이런 어휘력, 신장시키다, 국력을 신장시키다. 너희들도 이해력을,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바란다. 모토가 됐다라는 건 표나 신조가 된다. 표나 신조가 된다. 선생님 표는 뭘까요? 나의 모토는 뭘까요? 그냥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도전이고 항상 머지외지로 주입과 인출하면서 살자. 내 모토야. 파격적이라는 건 격식을 깨는 거고, 유토피아는 최선의 이상향, 이데아, 무릉도원, 도화, 복숭아꽃, 이데아. 뭐 어렵지 않아, 내용. 소설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 나눈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0분 지났어. 2강이니까. 자, 연습. 그래, 연습 첫날이니까 자습하자 해놓고, 이거 완전 주객 전달하고 했지. 원래 뭐야? 선생님이 연습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자습해요, 자습해요. 근데 반대로 학생이 연습하자, 선생이 자습하자. 주객 전도인 거야. 그런 선생이 또 전체주의를 좋아해서 개성이 튀어나오고 엇박자는다고 말살시키는 것도 앞장서서 또 합니다. 음악 선생이. 자,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습을 이거 오해한 거지. 오해한 거지. 봐라. 뭐냐면 자습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달라진 거야, 이게. 자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연습하자, 노래를 연습하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학과 국영수 공부, 이거를 자습하자라고 선생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습의 의미가 다른 거야. 나는 자습이라고 하면 음악 다 합창단이니까 합창을 혼자서 하는 자습인가요? 선생은 아니, 그 자습 말고 나 귀찮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공부의 자습. 그러니까 자습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내용 눈치, 째째한 내용 일치 문제에서 조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창단 활동 필기났어. 엇박자도 열정, 애정, 열성, 적극 관심 있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 포함해서 무관심.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는데 누가 나가서 하겠니?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서 각자의 공부니까, 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음악 공부가 아니라 국영수 공부인 거지. 국영수 공부. 특히 국어 공부해라. 실망한 엇박자가 애정이 있으니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이게 추측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점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라는 거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보지 않았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으면 그는 했고 실망했다, 간접제 싫어, 막 돌을 차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관찰자 시점이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관찰자 시점의 한계일 수도 있고 특징일 수 있다라는 거. 아무도 엇박자들 신경 쓰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음악선 첫날이니까 자습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자습. 우리는 커다란 음악 시간에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이 잘못된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학업에 대한 뭡니까? 입시 위주 학업에 대한 비판. 자, 원래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뒷변 모두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합창단 들어온 건 뭐야? 자습할 시간을 벌려고. 뭐 하려고 그래, 이거? 자습할 시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거? 내신 대비 공부. 나는 관찰자, 음악 시간에 보조 책상 엎드려, 얘는 또 나는 그때 가정환경 별로 좋지 않았지. 백석처럼. 합창 연습을 시작한 건 그래서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에 그냥 불이 나게 시작했다. 축제, 그때 그거 하나 딱 하나 한다고 했잖아. 악보 복사하고 막 이런 거. 자,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았어. 누군가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발라드곡 때문에 그냥 제목을 댔고,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모르시나요? 조재즈?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건성건성이지, 그냥. 건성건성이야, 이것도. 이것도 건성건성 정하는 거야. 무성의한 거야. 뭐 찬성했다는 건 아무 관심 없으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닌 거지. 어떤 노래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도 안 나. 그만큼 합창했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어떤 노래는 오, 솔, 레, 미, 오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야. 단순한 멜로디였고 그냥 여러 명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어. 그러니까 합창단에 어울리지도 않은 노래였어. 노래 정한 후 다시 자습해보고, 자습도 뭐야 이거? 공부지, 공부. 노래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였으니까 이제 3주 남았어. 4주도 아니야 이제. 3주 남았어. 지금도 첫 연습하던 그 순간 생생하게 기억난다. 왜? 첫 연습할 때 봐서 뭐 나왔으니까? 엇박이 터졌을 거니까. 첫 연습부터 엇박 터졌을 거니까.
자, 쉬운 노래니까는 딱 한 번 맞춰고 자습하자. 딱 한 번만 미치는 거죠. 지금 저 대박이다. 음악선생 진짜 이래? 그러니까 주마간산이라는 한자성어가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산천을 구경해 대충 한다가 주마간산이야. 주마간산식이 뭐냐면 야 걸어가면서 산천을 구경해도 될까 말까인데 빠른 말을 타면서 산천 구경 돼 안 돼? 그 뭐야? 따닥따닥 대충 그래서 주마간산식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대충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마간산이라는 한자성어인데 뭐 요새 한자성어내는 학교는 없지만 그래도 주마간산식으로 라고 하면 이게 대충 한다는 뜻인 거야. 주마간산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우리는 엇박자 뒤에 진면목이라는 거니까 이게 뭐야? 박치 음치인 거지. 이거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 놀라울 정도로 박치자 음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립싱크를 강요받게 된 거지. 나중에 립싱크를 강요받게 되는 이유. 아이들 모두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아래 표정이 일그러지게 했어. 음치박치가 뭔가 튀는 거지 지금.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어. 자, 이거 문제 나간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하는 게 뭐냐면 불길한 기운은 안 잡히지.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이 꿈틀거리는 건 시각적이지.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각화라는 문학 개념어가 적용될 수 있다. 알겠어? 이게 불길한 기운, 꿈틀. 이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고 이건 또 다른 데서 또 선제 나올 수 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구절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준다. 요거 불길한 기운, 꿈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해해야 돼. 빽빽이 해야 돼 이거.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5소절점 지나다 노래는 엉망진창되었고 이거 누가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야? 야, 이것들아.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라는 것은 이제 획일성을 중시하는 거지. 뭐 당연히 이해는 돼.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냥 귀에 거슬리게끔 엇박한 문제 아니지만 그래도 개성인 거라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되게 못한다. 전체주의적인 것에 어긋나면 다 나쁜 거다라는 거. 엇박자는 개성인데 획일성을 개인의 개성보다 중시한다 라는 대사가 이거다. 음악선을 반주로 멈추고 화를 냈다라는 거. 전체주의적이다. 개별성을 억압한다. 획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왔지만 불길한 기운은 아직까지는 뭐야 이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단장, 엇박자 뒤인지 모르는 거야? 세 번째에서 선생님은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니 설마 저 뭐지? 저 자자 듣겠지 했는데 세 번째 가서 선생님은 불길한 기운이라는 건 이제 엇박자 노래지 이건 지금 감지했다. 잠깐만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세 줄로 서 있던 22명 이거 숫자 봐야 돼. 이걸 이제 22명 그 맨 마지막에 누구야? 22명의 음치의 하모니가 그래서 22명이야. 이 22명 천천히 걸었다. 모두를 긴장했어. 왜 긴장했을까? 자기가 어떤 획일성에서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서 제외될까봐 겁나는 거지. 내 노래실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리고 실컷 나일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삐어났다가 왜냐면 아직까지는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때 가서 엇박자 D라고 단장이라고 세 번째까지는 드러난 게 아니야. 불길한 거지 아직 엇박자 D라고 몰라. 이런 게 째째한 내용일치야. 아직까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모두들 난 잘 불렀는데 혹시 내가 음치? 라고 지금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획일성 계속 나오고 폭력에 겁을 먹은 아이들. 단장,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이제서야 이제 선생님이 단장, 엇박자들을 지목한 거야. 자, 다 멈추고 단장 너 혼자 해봐. 너 들어줄만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들어줄만 했다.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개성적으로는 존중이 된다라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개성적으로 존재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갔을 때 삐꾸가 날 수 있는 거지만, 들어줄만 했다라는 건 노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의 노래 자체가, 이거 내용일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엇박자 D 노래 혼자 자체의 노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근데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 전체적인 것이 이해를 해주면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개별적인 것은 괜찮다. 부드럽기도 한데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각각 개성은 전체로 들어가면, 야, 솔직히 개성은 전체 들어가면 더 어긋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개성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모니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하모니 안에서 개성은 누구의 개성도 다 튀니까 다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다 괜찮은 사람이란 뜻인 거야. 갸웃거려서 이상하지 않? 괜찮네.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담아졌다. 다시 합창을 했으면 다시 또 엇박자가 튀어나왔다. 다시 전체주의로 가면 다시 이게 전체주의로 가면 이상했다. 뒤에 목소리만 들리면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돼서 박자 제목대로 변했다. 그게 별표. 이게 문제 안 나오. 이거 나오지 이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요게 이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거죠.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보조관념 쓴 거죠. 보조관념 써서 바이러스가 원래 전파력이 강한 것처럼 그것이 그 개성이 다른 아이들의 전체주의적인 아이들한테 영향을 확 미쳤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다라는 거. 이거 무조건 나올 거다. 이건 나올 거야. 잦은 사태를 권했다. 이제 이거 뭐야 이제 음악 선생의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1번 잦은 사퇴. 그러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전체주의 기준에 틀렸다라고 한다는 거지. 다른 건데 틀렸다고 해서 잦은 사태. 너 빠지면 안 되겠니? 엇박자 거절. 엇박자 거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싫어요. 아주 개성이 있는 거야. 노래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개 들은 거야.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나 합창단 나가니까 다 오세요. 초대한 거지, 얘가. MBTI가 E인가 봐. 그러니까 초대한 거지. 광고를 열어냈기 때문에 전 빠질 수가 없어요. 좋아. 그럼 두 번째 절대 소리 내지 마. 립싱크. 이거는 개성 말살이지. 개성 말살 두 가지지.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마. 입만 뻥긋뻥긋해. 개별을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까지가 발단. 립싱크 해라는 거. 근데 이 립싱크가 20년 뒤 공연에 뭐가 나온다? 합창 모두가 박자면서 나와 엇박자는 립싱크 하지 않았어. 나와 온 친구들이죠. 온 친구들이 한 13명 정도. 그러니까 나까지 합치면 13명, 14명. 이따 계산해 봐야 돼. 근데 얘네들이 립싱크를 해주는 예의로서 해준 립싱크도 20년 뒤에 공연의 립싱크는 또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의 립싱크는 뭐야?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거. 열정적이지만 강요받은 거. 근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지. 친구들이 립싱크를 해준다라는 거. 친구들이 립싱크를 해준다라는 것은 나중에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 전파력 배원하다. 이런 어휘들. 됐죠?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강부터는 여기서 들어간다. 짧게 가는 거야. 3강부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 2강까지 했고, 자, 복습하고,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기억해서 나간다. 국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